일화, 싸가지 없는 며느리. 싸가지 없는 며느리. 2달 야근에 쩔어 사느라 잠도 못 자서 다음 주 휴가에는 꼭 푹 자야지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1시간 거리 사는 신우가 자기 픽업하고 2시간 걸리는 시댁 픽업해서 휴가를 가자고 하길래 너무 쉬고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로 놀러 가자는 게 왜 싫은지 물어봐서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이번 휴가는 저 빼고 남편이랑 다녀오세요 했는데 갑자기 화내시면서 나랑 놀러 가기 싫으냐? 소리 지르시길래 네 가기 싫어요 불편해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더니 남편이 누가 어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냐 이야기해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하시는 게 강요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권유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 나 싸가지 없는 걸로 치자하고 자고 출근하려는데 네가 실수했으니까 휴가 때 놀러 가잡니다. 저도 모르게 미친 새끼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더 막말 튀어나올까봐 무시하고 가려는데 휴가 안 가면 이혼이다. 이러더라고요. 연애 때 남편 취준생 시절 제가 뒷바라지해서 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요. 이게 이혼 소리를 들을 만큼의 일인가요? 이화, 걸신 들린 며느리. 시댁에서 고기를 엄청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제 그릇을 툭툭 치시더니 좀 조신하게 먹어라. 무슨 여자애가 걸신 들린 것처럼 쌈을 싸먹니? 제가 너무 급하게 먹었나요? 그게 아니라 쌈 좀 그만 싸서 먹어라. 순간 너무 당황해서 되물으니 쌈 싸 먹으려면 작게 싸서 먹어야지. 마늘이며 파무침이며 다 같이 우겨 넣으니까 시아버지 계시는 밥상머리에서 입을 하마처럼 벌리면서 먹으면 어쩌니? 어른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남편은 열심히 고기쌈 싸서 먹고 있고 시아버님도 저를 쳐다보시고 너무 민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당신 태도가 너무 서운했다 하니 고부 말싸움에 남편이 끼어들면 안 된다면서 네가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입을 쩍쩍거려서 먹으니 그렇지. 어머님 하신 말씀이 정상으로 들렸냐고 물으니 자기 엄마 왜 욕하냐면서 어른들이 한마디 할 수 있지. 너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 식사 다 망쳤다면서 화내면서 소리 지르는데 저는 턱관절이 좋지 않아서 쌈에 밥은 안 넣고 고기 한 점 마늘 한 점 넣어 먹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자기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말도 걸지 말라는데 제가 사과해야 할까요? 참화, 과거의 아픔을 며느리에게 보상받으려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혼자 살고 계세요. 평생을 시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사시다가 시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8년 전 먼저 떠나셨어요. 평소에 저희 부부를 보면 나는 평생 남편 사랑 한 번 못 받아봤다. 부부들이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부럽다. 그 말 듣고 마음이 아파서 더 챙겨드려야겠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니란 소리를 100번 들어도 국이며 반찬이며 쉬는 날에는 꼭 갖다 드리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남편이 싸웠다는 걸 어떻게 아시게 되면 어쩌겠니? 너 팔자인걸. 결혼한 지 3개월 때부터 혼자 적적하시다고 빨리 손주 보고 싶다며 손주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3달 전 아기를 낳았는데 나는 혼자서 애들 다 낳고 혼자 다 키웠다고 하시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입덧할 때 술 먹으러 나가 있었다. 나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밥하고 빨래했다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더 이상은 과거에 우울했던 그런 얘기들은 듣고 싶지 않아요. 안부차 전화를 해도 매번 서럽다는 소리만 하셔서 남편에게는 이미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고 남편도 시어머니께 몇 번이고 지나간 거에 대해 그만 좀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럽다고 우시니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차화, 나를 끌어안는 남편 친구. 나를 끌어안는 남편 친구. 남편이랑 절친인 친구와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서 가깝게 지냈어요. 남편에게 친구랑 둘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고 초인종 누르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길래 저는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온 줄 알고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남편 친구 혼자였고 대뜸 저를 끌어안으면서 피하지 마요 좋아해요 하면서 입을 들이밀길래 소리 지르면서 뿌리치고 도망가서 경비실 앞에서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하니 대리 불러서 차 타고 오다 잠들었다더라고요. 제가 다시는 그 친구 보지 말자고 했더니 술 취해서 와이프인지 착각한 것 같다고 하길래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고 하니까 남편은 제가 이상한 상상을 한다면서 몰아가고 결국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와서 술 먹고 실수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뒤에 저희 집에서 부부 모임을 했는데 남편 친구가 제 어깨에 손을 둘러도 남편은 술 마시느라 정신도 못 차리고 와이프분은 저랑 눈 마주쳤는데 씩 웃기만 하고 불쾌해서 먼저 잔다고 방문 잠그고 잤어요. 다음날 남편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앞으로 술을 끊던지 친구를 끊던지 둘 중 하나 하랬더니 저보고 또 이상한 상상한다면서 몰고 갑니다. 제가 예민하고 이상한 건가요? 오화, 두얼굴미 시어머니. 일요일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시아버지가 회 드시고 싶다고 해서 포장 주문해서 가져온 뒤 갈비찜이랑 탕을 끓이고 음식 세팅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회 찍어 먹을 쌈장이 없네. 너희 시아버지 쌈장에 찍어 드시는 거 좋아한대 몰랐니? 시아버지가 여기 초고추장이랑 간장, 고추냉이 다 있잖아. 그냥 이거랑 해서 먹으면 되지. 남편이 집 앞 편의점에서 쌈장 사온다고 하고 나가니 넌 네 시아버지 좋아하는 것도 모르냐? 저는 초고추장이랑 간장에만 먹어서 잘 몰랐어요. 갑자기 목소리 높이더니 아이고 미치겠네.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회 먹을 땐 쌈장에 찍어 먹어야지. 쌈장이 기본이야. 괜찮다. 쌈장 없어도 돼. 그만해 당신도. 의유무식하니 남편 쌈장 사러 가게 고생시키지. 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쌈장 사들고 오니까 웃으면서 우리 아들 수고했어.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냥 무시하라고 하면서 너무 마음에 담아두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말 안 했더니 아직도 화나 있냐고 저보고 속이 좁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6화 애기 친자 확인하고 이혼. 애기 낳고 친자 확인. 결혼하고 4년 동안 싸운 적 한 번 없습니다. 지금 애기를 낳고 조리원에 있는데 남편이 애기 수첩을 보더니 왜 오영이 나와? 애 바뀐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태어날 때 얼굴 그대로인데. 근데 오영이라고? 왜, 문제 있어? 뭐가 문제인지 몰라? 하고 나가는 남편. 신랑은 B형, 저는 A형이라 AO, BO, AB, O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마 이걸 몰랐나 싶어서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 와서 받았더니 너는 어떤 놈의 새끼를 배운 거냐? 일 나간다더니 가랭이 벌리고 다니면서 남자 만났냐? 하실래 이유를 몰라 무슨 말인지 여쭈니 아이 혈액형이 다르다며 너 내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집에 안 올 때부터 알아놨다. 원래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인 걸 이야기해도 거짓말한다고 욕하시면서 친자 확인할 거라고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하니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야근한다고 늦게 오는 게 수상했다면서 친자 확인해보고 이혼도 생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놈 썩을 놈 몇 년 하는 것보다 남편이 안 믿어주는 게 더 서운해요. 이렇게 해도 참고 살아야 하나요? 7화 남편의 폭력. 남편의 폭력.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노는 밥벌레 취급하길래 맞벌이 하겠다고 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백수일 때처럼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설거지하고 매일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따라 놓고 급하게 나가야 돼서 식탁에 열쇠 집다가 우유컵을 엎질렀는데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휴지로 대충 덮어놓고 남편한테 닦아달라고 부탁하고 나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편은 엄청 화나 있는 상태로 야 이거 우유 냄새 좀 맡아봐. 그래서 제가 좀 닦아달라고 했잖아 하니까 못 들었다면서 집이 예전 같지 않다느니 밥이 부실하다느니 집안일 똑바로 안 하냐면서 일한다고 집안일 안 하는가 본데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하길래 제가 너무 서러워서 오빠도 같이 집안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맨날 들은 척도 안 하고 냄새나면 좀 닦아줄 수 없는 거냐고 울면서 이야기하니 말 끝나자마자 남편한테 뺨 맞았습니다. 진짜 너무 아파서 남편을 노려봤는데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평소에 집이 지저분해진 건 맞지 않냐고 하길래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있는 중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서워요. 8화 이기적인 며느리. 이기적인 며느리. 시어머니가 올해 들어 여기저기 아프다는 연락을 자주 하셔서 남편에게 케어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대뜸 어머니 혼자서 힘드시다면서 모시고 살자길래 왜 갑자기? 어머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네 말이 맞아. 어머니 걱정되고 신경 쓰이면 같이 사는 게 맞지. 짐 챙겨서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모셔. 애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내가 혼자 케어해볼게. 손자 손녀 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집 맞지만 나와 애들도 같이 사는데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애들 불러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할머니 오면 불편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생전에 잘 챙겨드리고 우리도 시간 되면 들를게 둘이 오붓하게 지내라고 말했는데 눈 뒤집혀서 애들이 아빠를 무시하네 하면서 화를 내길래 왜 이렇게 화를 내냐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 모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맞벌이에 애들도 보고 어머님까지 어떻게 돌보냐니까 남편은 했던 말 또 하고 도돌이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내가 가서 어머님 모시라고 허락해줬는데 넌 뭐가 문제냐고 받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그냥 계속 모른 척해도 될까요? 9화 4명의 시부모님. 4명의 시부모님. 몇 개월 전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소개해줬습니다. 직업은 공무원에 성실한 사람이라며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쪽 시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니 부모님들은 이혼하시고 각자 새 살림을 차려서 시부모님이 총 4분이 계신데 부모님께서는 요즘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며 이해해 주셔서 양쪽 시부모님들 각각 상견례를 총 2번 했습니다. 이혼이 죄는 아니니까요. 현재는 결혼을 6개월 앞둔 시점인데 동생이 비밀이 하나가 있다면서 지켜달라면서 이야기해 준 게 있는데 새 시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네요. 신내리면 대물림 된다고 하던데 새 시어머니라 괜찮은가 싶다가도 그래도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알면 결혼 반대할 거라고 어차피 자주 안 보는 사이니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동생은 결혼을 하려고 하네요.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께 이야기하자니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이고 가만히 있자니 동생의 미래가 걱정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10화 남편의 첫사랑. 결혼하고 집들이에 남편 친구들을 초대해서 옛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막 굴신한 저희 아기 이름을 말하며 남편에게 이 자식은 진짜 순정파야. 어쩌고 하는데 남편이 당황해서 급하게 화제를 돌리는 모습에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결국 저희 아기 이름이 남편 첫사랑 여자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이름 지을 때 한자까지 정성스럽게 써서 이 이름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자 뜻도 의미 있고 이름도 이뻐서 결정한 이름이었는데 남편은 절대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이 예쁘고 뜻도 좋아서 딸 낳으면 그 이름으로 하고 싶었다면서 첫사랑 얼굴은 생각도 안 난다고 하길래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하니까 말했으면 내가 난리 칠 것 같아서 별 의미 없는 걸로 다투기 싫었다고 대답하는데 너무 화나고 분해서 개명하겠다고 했더니
뭘 이런 걸로 갓돌진한 아기 개명까지 하냐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저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아기를 부르는데 남편은 아직도 첫사랑 이름으로 아기를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하고 답답합니다.